조던의 자녀는 모두 5명. 2006년 이혼한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이남 1년을 낳았고 후 16살 연하의 모델 출신과 2014년 결혼하여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인 제프리와 차남인 마커스 모두 대학 때까지는 농구를 했지만 둘 모두 평범한 기록만 남기고 NBA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이클 조던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스킨헤드입니다. 조던이 운동에만 집중하기 위해 스킨헤드를 고집했을 것 같지만 사진을 보시다시피 20대 때부터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머리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이유가 머리가 훤히 벗겨지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이키가 전 종목 통틀어서 종신 계약한 3명의 선수 중 1명입니다. 다른 2명은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지만 이 선수들과는 다르게 현재 조던과 나이키의 관계는 단순히 후원사와 선수 간의 관계 수준이 아닙니다. 에어조던은 마이클 조던의 영향력을 통해 인지도 높은 나이키의 프리미엄 독자 브랜드로 올라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만화 달수기에서 실명 그대로 등장하는데 첫 등장부터 신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드래곤의 어느 한 팬이 리뷰하는 글에서 조던 씨는 외국인 선수라고 마이클 조던을 부르는 짤방이 널리 퍼지는 바람에 그대로 신발 장수 별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조던이 23번을 단 이유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조던과 그의 형 레리는 마당에 있는 골대에서 자주 1대1 대결을 했었는데 어린 시절 마이클은 형을 한 번도 못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의 반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형 번호인 45번의 절반 정도인 23번을 택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23번이 아닌 다른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1990년 올랜도 원정에서 누군가가 23번 유니폼을 훔쳐가는 바람에 급한 대로 남아있던 12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팬의 유니폼을 빌려 입으려고 했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12번을 달고 경기에 뛰었습니다. 다른 일화로 조던 번호 23번은 유명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자신이 메뉴에서 썼던 등 번호 7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조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23번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조던의 형 레리 조던도 농구를 했지만 키가 약 175cm밖에 안 되어서 농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덩크슛을 할 만큼 꽤 운동신경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리 외에 또 다른 형인 제임스 R 조던 주니어는 미군이었으며 한국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슬램덩크의 서태웅, 디어보이스의 아이카와 카즈이코는 마이클 조던을 롤모델로 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조던 하면 떠오르는 게 연습이기 때문에 웨이트하고 몸 신경 쓰는 사람이 담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집에 시가를 피는 방이 있을 만큼 시가를 즐겨 피웠다고 합니다. 시가는 폐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담배가 아니라 입으로만 피우며 연기를 맛보는 담배이기 때문에 조던의 운동 능력을 크게 해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즌 당시에 시가를 자르다가 손가락 인대를 베인 사건이 일어날 만큼 시가를 즐겨 피웠다고 합니다. 현재 르브론 제임스의 세레모니로 알려진 경기 시작 전 파우더 뿌리기의 원조는 마이클 조던이기도 합니다. 이 파우더는 선수들이 경기 전에 공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뿌리는 것인데 르브론이 파우더를 양손으로 하늘을 향해 환호하듯 뿌렸다면 조던은 파우더를 해설자 그중 시카고의 레전드 해설자이자 전직 NBA 선수 겸 잠깐 불스의 감독이기도 했던 조니 레드커에게 장난삼아서 뿌렸습니다. 그 후로 조던이 파우더를 자주 뿌리자 레드커는 우산으로 막거나 마스크로 막거나 아예 방독면을 쓰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홈경기 때마다 매번 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친한 선수와 해설자들이 장난스럽게 투덕투덕하던 세레모니였던 파우더 뿌리기를 르브론 제임스가 허세스럽게 포즈를 잡는 거로 바꿔놓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조던은 공격력에 가려져서 지나쳐버리기 쉬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 해의 올해의 수비수와 득점왕을 동시에 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NBA 역대로 따져봐도 데이비드 로빈슨 외엔 없습니다. 로빈슨은 1992년에 올해의 수비수가 되었고 94년에 생애 유일한 득점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조던은 한 해의 득점왕과 올해의 수비수를 동시에 해냈다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 무려 9번이나 올스타 투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빈스 카터와 줄리어스 어빙으로 각각 4위이며 조던과 가장 가까운 선수로 평가받았던 코비 브라이언트도 전체 1위 이외로 야오밍과 3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만 봐도 조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던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30살에 은퇴를 했을 때 당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의 표지 모델이었던 TV 속 샤킬 오닐을 보며 아들이 샤킬 오닐이 농구를 제일 잘한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조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최고의 선수라는 걸 직접 보여줘야겠다며 코트로 돌아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타 재즈와의 경기 중 신장 185cm의 존 스타턴을 넘어 덩크를 꽂아 넣은 적이 있는데 그때 관객이 내 덩치에 맞는 놈이랑 싸워라 비겁한 XX야 라고 하자 바로 그 다음 공격에서 유타 재즈의 센터 2m 11cm의 데메빈 터피니로 덩크를 꽂아 넣으며 그 관객 앞으로 가서 이 정도 덩치면 되냐 라고 말한 적이 있을 만큼 자존심이 센 선수였습니다. 조던은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물이라면 질색을 한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랑 수영하다가 파도에 휩쓸렸는데 그 친구가 물속 깊숙이 빠질 때 자신을 꽉 붙잡는 바람에 같이 익사할 뻔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겨우 뿌리쳐내고 목숨을 건졌으나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조던과 가장 유사한 스타일의 선수였고 하필 조던 바로 이후의 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라 코비의 모든 면이 조던과의 늘 비교 대상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 코비가 헬기 추락사고로 별이 되었을 때도 조던은 추모식에 참석해 코비가 죽었을 때 내 몸의 일부가 죽었다고 말하며 코비와의 일화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인물을 보고 알아보는 인물 보고서였습니다.